라디오 문이 열리자 정말로 공기가 달라졌다. 2025년 10월 14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 KB 본사의 유리 외벽에 가을 햇살이 둥글게 번지던 오후, 작은 바람결 하나마저도 기다림의 떨림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다. 이유는 단순했고 분명했다. KBS 라디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스 생방송에 들어갈 그를 보기 위해, 가수 김용빈을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출입구 앞에 작은 반원형의 무대를 만들었다. 검은색 밴 차량의 문이 스르르 열리던 찰나, 먼저 흔들린 것은 카메라가 아니라 공기였다. 환호는 컸지만 요란하지 않았고, 외침은 뜨거웠지만 무례하지 않았다. 용빈아, 오늘도 사랑해요 라는 한 문장에 쌓인 수백 개의 하루가 동시에 풀리듯 번졌고, 그 소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반가움의 결만이 오래 남았다. 그는 늘 그렇듯 가장 먼저 고개를 숙였고,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고, 가장 먼저 눈을 맞췄다. 팬을 손님이 아니라 이웃으로 대하는 습관, 그것이 이 남자의 첫인상과 뒷모습 사이에 흐르는 동일한 온도였다. 한 박자 쉬어 올라간 입꼬리, 살짝 물기 어린 눈가, 목에 얹힌 호흡을 다독이는 짧은 숨, 모든 것이 과장되지 않은 제스처였지만 그 짧은 움직임이 만든 파장은 오래도록 남는 잔상이었다. 매니저의 안내 멘트가 뒤로 밀려날 만큼 현장이 웅성였지만 그 소리를 가르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노래할 힘을 얻어요. 대본처럼 떨어지지 않는 말투, 준비된 슬로건이 아니라 생활의 문장처럼 들리는 인사, 한 펜의 봉투에서 조심스레 나온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목소리가 제 하루를 버티게 해줘요. 그는 그 문장을 읽고 한 번 더 고개를 들었다. 그 고개 들림은 스타의 포즈가 아니라 사람의 반응이었고, 카메라에 맞춘 연기가 아니라 마음에 대는 고백이었다. 그날 현장에서 가장 눈부셨던 것은 화려한 선물이 아니라 생활의 체온을 지닌 작은 것들이었다. 손뜨개 장갑, 직접 그린 초상화 엽서, 손바느질로 마감한 책갈피, 그리고 얇은 시집. 번쩍이는 상자 대신 오래 만져 부드러워진 종이의 촉감이 줄을 이었고, 과한 명품 로고 대신 서툰 글씨의 떨림이 반짝였다. 사인은 줄었지만 눈맞춤은 늘었고, 구호는 줄었지만 안부는 늘었다. 이름 철자 어떻게 적을까요? 라는 그의 질문은 사인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사람을 확인하는 의식 같았다. 한 번 더 묻고, 한 번 더 맞추고, 한 번 더 웃으며 건네는 그 작고 정확한 태도는 결국 이 장면 전체를 지배하는 결이 되었다. 음악평론가의 해석은 단순했지만 전곡을 찔렀다. 김용빈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넘어 마음을 전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곡이 아니라 사람이 남는다. 화려한 고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롱톤, 과장된 리액션이 아니라 또렷한 딕션, 질문으로 시작해 공감으로 끝나는 대화의 구조. 그의 무기는 정확함과 온도, 이 두 단어로 요약되었다. 출입구 앞에서 질서가 흐트러질 법한 순간마다 팬들은 서로의 손목을 살짝 잡아주며 한 걸음씩 천천히 물러났다. 여기 서면 그림이 더 잘 나와요 라며 자리를 나눠주는 풍경. 스태프의 정돈 요청이 거칠게 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소리의 방향과 간격을 조절하는 장면. 그 조용한 조율의 기술이야말로 팬덤 사랑빈의 품격이었다. 교복을 입은 15의 눈빛과 손주손을 꼭 잡은 이른의 미소가 한 프레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겹쳤고, 젊은 팬들은 스탠딩 라인 안쪽에서 휴대폰을 들었으며 어른 팬들은 한 발 물러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누가 누구의 팬인지,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어떤 곡을 더 좋아하는지 따위를 묻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충만한 장면. 중요한 건 하나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마음의 모양이었고, 그 마음의 모양이 서로 닮아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복도 앞 붉은 온에어 표시등이 켜지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인사를 남겼다.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노래할 이유가 생겨요. 그 말은 방송용 멘트가 아니라 생활용 인사처럼 들렸다. 그 인사에 맞춰 한 팬이 울먹이며 답했다. 우리도 그래요. 당신이 노래할 때마다 하루가 살아나요. 그 짧은 문장에 현장의 기자들마저 팬을 멈추었다. 스타와 팬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이미지가 아니라 교감만 남는 자리, 숫자가 아니라 문장이 앞서는 풍경.
라디오는 바로 그런 온도의 기록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증명해 주었다. 곧 문이 닫히고 마이크가 켜졌고 모니터에서 흘러나온 그의 첫 소절은 현장의 공기와 닮아 있었다. 높지도 과하지도 않게, 그러나 단단하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리의 붕괴가 일으키는 동일시의 순간, 팔 길이로 다가온 별이 관찰자를 이야기의 당사자로 바꾸는 순간이 라디오의 파동에 실려 조용히 퍼져나갔다. 그의 강점은 그 전환을 서두르지도 과장하지도 않는 데 있다. 천천히 눈을 맞추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한마디의 안부로 마음의 속도를 맞추는 기술. 그래서 팬들은 만났다가 아니라 대화했다 오고 말한다. 단어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기억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후에 올라오는 모든 직캠과 클립, 다시 들려오는 라디오 하이라이트가 유달리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이라이트는 거창한 고음의 절정이 아니라 스튜디오 문턱을 넘기 직전 돌아보며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2초의 장면이었다. 사람들은 왜 그 2초를 저장했을까? 잔상이 강했기 때문이다. 큰 제스처가 남기는 섬광 대신 작은 인사가 남기는 여운. 여운은 다시 보기를 부르고 다시 보기는 다시 만남을 만든다. 팬덤이 길게 숨쉬는 법은 결국 잔상을 관리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날 여의도의 오후는 조용히 증명했다. SNS 타임라인은 곧바로 그 오후를 복기했다. 여의도 출근길, 사람의 향기가 났다로 시작하는 짧은 글들, 흔들린 초점 속에서도 분명히 웃고 있는 얼굴들, 사인보다 오래 남는 눈맞춤의 순간들. 그 조각들이 한데 모일 때 데이터는 습관으로 바뀌었다. 토요일 아침 창문을 여는 시간, 퇴근길 이어폰을 귀에 꽂는 시간, 잠들기 전 라디오를 켜는 시간. 그 일정에 어디쯤 그의 목소리가 들어오면 하루의 모양이 달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숫자보다 문장을 먼저 꺼낸다. 그가 있어 다행이다. 이 평범한 고백이 수만 번 반복될 때 인기라는 이름의 곡선은 그래프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을 닮아간다. 방송이 음악을 멀리 데려가고 음악이 방송을 따뜻하게 데운다. 그는 이미 그 순환의 중심에서 중심을 흔들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방식으로 서 있었다. 선물에 담긴 팬덤 사랑빈의 품격은 거창한 포장 대신 생활의 결을 선택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손뜨개 장갑은 겨울을 대비한 작은 배려였고 그림 엽서는 손끝에 시간을 건넨 증거였고 책갈피는 그의 노래가 책 사이마다 스며들길 바라는 마음의 장치였다. 얇은 시집의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당신이 힘든 날 내게 노래를 불러줬으니 오늘은 내가 당신을 응원할 차례예요. 그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지만 두 손으로 한 사람의 손을 감싸며 고개를 깊게 숙였다. 체온이 전해지는 거리에서만 가능한 인사, 그것이 이 팬덤이 택한 방식이었다. 환호로 밀어붙이지 않고 정숙으로 끌어안는 태도. 그 조용한 확신은 결국 외부의 의심을 무력화하고 내부의 결속을 더 단단히 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한 줄로 정리된다. 라디오 문이 열리자 공기가 달라졌다. 그 공기를 바꾼 것은 스타의 이름값이 아니라 사람의 온도였다. 김용빈의 미소는 KBS 앞을 흔들었고 그 흔들림은 소란이 아니라 정숙의 떨림이었다. 선물에 담긴 팬덤 사랑빈의 품격은 그 떨림을 오래 잡아두는 그물처럼 작동했다. 사인보다 눈맞춤을, 구호보다 안부를, 포장보다 생활을, 속도보다 호흡을 선택한 사람들. 그 선택의 결과로 남은 것은 기록이 아니라 기억, 성과가 아니라 서사, 성취가 아니라 서로였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었다. 그의 노.